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자, 제목은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또 올렸던 부분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권리라 하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권리가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그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 하더라. 근데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필요하더라, 그죠? 자,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하더라,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무수한 것들이 있죠, 그죠? 매매, 임대, 도급, 고용 등이라든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상속 등, 우리가 모르지만 무수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하나는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매매 등이 여기 속하죠.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법률 행위라 그랬다, 그죠? 네, 법률 행위. 따라서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죠? 나머지 불법행위, 사무관리, 상속 등은 원한 대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인정한 효과, 법률 규정 또는 법 규정,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무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법률 행위라면 지난주에 의의를 봤죠, 그죠? 매매 등 무수한 것들이 여기에 속하지만 최소한의 공통점이 당사자가 원한 대로다, 그죠? 그래서 원한 바는 의사표시에 들어있죠. 따라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사자 원한 바대로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먼저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검토를 해볼게요. 당연히 매매가 성립하면은, 매매는 법률행위 중에 하나죠.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매가 정상적으로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매도인이 어떤 의사를 표시합니까? 당연히 토지를 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 주고 팔겠다, 그죠?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했죠. 근데 이와 같은 의사는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가슴 속에 존재한다, 그죠? 이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이와 같은 의사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와 같은 의사를 말이나 걸동으로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 플러스 매수인의 성낙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게 되면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원한 대로 효과 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고장이 생긴다, 그죠? 고장. 의사표시에 고장이 생겨요, 고장. 그러면은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게 될 거냐 한 겁니다. 자, 일단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내 토지를 을에게 3억 주고 팔겠다,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했다면 표시도 정확하게 3억 주고 팔겠다 표시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을 해서는 의사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표시가 3천 주고 팔겠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더라,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불일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107조부터 109조까지 규정을 둡니다.
또 하나 뭐예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일치해요.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일치는 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자가 생겨요. 자, 당연히 의사 표시를 하는 자를 표의자, 이런 용어를 붙입니다. 자, 별 어려움 없는 용어다, 그죠? 의사 표시를 하는 자, 표의자. 자, 당연히 나라면은 내가 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팔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돼요? 내만이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죠. 타인의 간섭 없이. 근데 타인으로부터 뭐요? 쏘가서 또는 강박 또는 협박으로 읽으면 돼요. 협박으로. 그래서 협박당해서 약간 의사표시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110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그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하나 개념을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107조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를 합니다. 비진의 표시. 즉 비진의 표시라면은 가슴 속에서 결정하며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그 효과 의사가 뭐예요? 외부로 표시되겠죠. 그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경우 중에 하나인데, 자, 왜 불일치가 있는지 볼게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알고서, 선입니까? 악이요? 악이다, 그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뭐예요?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를 알고서 했죠. 그렇더라도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뭐죠? 악이다, 그죠?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거나 어떤 것을 의미했죠? 현재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선이지만 잘못이 있다, 그죠? 가시를 의미하다, 그죠? 그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 자, 그럼 볼게요.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도 합니다. 자, 비진의 표시 이렇게 적을게요. 비진의 표시. 자, 예를 들게 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예를 들게 되면은 근데 남자친구인 갑이 결혼 날짜까지 받아뒀습니다. 근데 못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친구들을 이렇게 꼬세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소개팅 한번 하자, 그죠? 그래서 몰래, 여자친구 몰래 소개팅을 나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면서 그럴 수 있나, 그죠? 헤어지자고 합니다. 헤어질 수 없죠. 그래서 갑이 그 경우를 뭐요? 모면할 목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용서받는 대가로 토지를 공짜로 용서받는 대가로 정려하겠다 표시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가슴 속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여자친구에게 공짜로 정리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표시는 뭐예요? 정려하겠다. 즉,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죠. 자, 불일치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표의자가 모르고 합니까? 스스로 알고서요? 알고서 한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비진의 표시라 합니다. 비진의 표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가 있으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 볼게요. 당연히 상대방인 어른, 갑이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겠어요? 당연히 모른다겠죠. 그래서 알고서 표시한 자를 보호를 하기보다는 뭐예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는 뭐예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이 없으면 약속한 대로 뭐예요? 정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 107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이미 뭐야? 알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상태야? 악의 상태다, 그죠?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즉, 어떤 경우냐? 자, 감남이 수시로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받는 대가로 반지 사주마, 목걸이 사주마, 이빨린 소리를 계속해서 그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자친구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뭐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 뭡니까? 가실이다 그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비진입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원칙은 유효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만 무효죠. 그럼 유효하려면 뭐요? 이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상대방은 어떤 자여야 됩니까? 안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는 비진입 표시는 무효다 그죠? 그 비진입 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어떤 자여야 됩니까? 선의자이죠.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 오아의 반대는 뭐죠? 엔더다 그죠? 엔더. 자, 상대방이 선이라도 가실이 있는 경우는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되죠. 그럼 유효하려면 뭐요? 가실의 반대는 뭐가 돼요? 무가실이다 그죠? 따라서 비진입 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가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뭐요? 이렇게 해석을 잡아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비진입 표시 의의까지만 정확히 아세요. 이번 회차에서는 비진입 표시라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 불일치는 뭐요?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산다 그죠? 알고 삽니다. 그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 표시가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건 무효된다 그죠? 자, 보세요. 토지를 정려했습니다.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 정려의 의사표시는 유효라 했습니까? 무효라 했어요? 무효죠. 그러면 을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유효입니까? 뭐예요? 무효죠.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등기는 형식상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었음을 기하로 뭐예요? 자기 것인 양 이자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자를 뭐예요? 제3자들에게 지정합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나라고 볼게요. 자, 내가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업이 뭐죠? 등기부를 열람하겠죠. 자, 등기부를 열람하면 최초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갑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지금 현 상태는 을의 소유로 바뀌어 있죠. 근데 원인을 보니까 뭐예요? 정려더라,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두 명입니다. 그 정려가 비진입 표시여서 무효임을 아는 악의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모르는 선의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자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 자가 선의자면 보호를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앞으로 107조부터 뭐요? 110조까지 이 부분은 계속 공통입니다. 따라서 여하튼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모르는 뭐요? 선의 제3자는 거래 안전에서 보호를 합니다. 자, 조문을 보니까 제3자는 선의 무가실까지여야 합니까? 선이면 가실이 있다도 보호가 돼요? 조문을 보니까 선이면 충분하죠.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시험에 쏘게 됩니다. 제3자는 뭐요? 선이기만 하면 가실이 있더라도 이자는 유효하게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7조부터 110조까지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자, 그래서 비진입 표시 의의를 받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를 보세요. 10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줄여서 허위 표시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자, 당연히 갑이 채무를 지고 있으면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쁜 채무자도 있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뭐요?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뭐요? 가장해서 친구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등기를 넘겨요. 자, 조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이를 무효한다. 그죠? 자, 2항은 107조 2항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제3자에 관한 보호 문제는 허위 표시에서 뜹니다. 주로. 어디까지 제3자가 보호될 것이냐. 자, 이거 보세요. 가벌간의 등기부상으로는 매매가 있는 걸로 적혀 있지만, 자, 갑은 가슴 속으로는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진짜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매매 의사가 없죠, 그죠?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있는 걸로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 다음에 표시는 매매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죠?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하고 똑같죠? 근데 비진의 표시는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해서 합니까? 표의자, 자기 혼자서요? 자기 혼자서 합니다. 자기 혼자서. 근데 허위 표시는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 그렇죠? 통정. 통정이라는 것은 합의를 말합니다. 합의. 그래서 친구하고 뭐예요? 합의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외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걸로 가장. 이와 같은 뭐예요? 허위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 합니다. 거짓된 행위죠. 그래서 매매를 가장했다면 가장매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정려가 있는 걸로 속이면 뭐예요? 가장정려. 이렇게 속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하면 뭐예요? 가장저당권 설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를 뭐예요? 표의자가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똑같죠, 그죠? 비진의 표시 똑같대요. 근데 상대방과 합의했다, 그죠? 그럼 효과 어떻게 될 것이냐? 상대방과 합의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즉 각각 을 사이에는 매매를 원하는 바가 결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는 108조 1항이 어떻게 되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어떻게 돼요? 결론 무효를 한다, 그죠? 그래서 갑을 사이에서는 매매 의사가 결코 없기 때문에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자, 근데 문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죠, 그죠? 자, 근데 매매 자체는 무효지만 등기는 형식상 누구 앞으로요? 친구 앞으로 돼 있다, 그죠? 그렇지만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꿀이에요, 그죠? 자, 보통 왜 허위 표시는 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법에서 원인 안 따져요. 요 예를 들었죠, 그죠? 같이 채권자 등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뭐 언론을 보게 되면 또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사업이 망했다, 그죠? 남편이. 자, 엄청나게 빚이 있어요. 그러면 주에서 어떡합니까? 빨리 재산을 뭐요? 부인 명의로 빼돌리라, 그죠? 또는 뭐 자식 명의로, 친척 명의로, 친구 명의로. 이게 허위 표시죠. 예. 맞죠, 그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거래요. 그래서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자기 것이냐 판다, 그죠? 그래서 허위 표현은 보통 제3자를 속일 목적으로 합니다. 그때 제3자 똑같죠, 그죠? 그럼 이 자는 등기부를 열람하니까 애초로는 뭐요? 갑이 소유자인데 현재 뭐요?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데 그 원인이 등기부상으로는 매매로 되어 있다, 그죠? 이 자는 두 명이죠. 그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이어서 무효임을 아는 자일 수도 있고, 그죠? 모르는 자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럼 누구만 포함돼요? 모르는 자, 그죠? 그래서 이항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 표시 지금 두 가지를 봤죠, 그죠? 고장이 생겼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모두 다 이와 같은 문제 있는 의사 표시라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뭐요? 이자가 서리자라면 이자는 거짓된 이와 같은 외형을 믿더라도 보호가 된다, 그죠? 예. 자, 지금까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4번 109조를 보세요. 109조 1항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했을 때 비진의 표시는 뭐예요? 효과가 어떻게 되죠? 원칙 유효, 그죠? 다만 애적으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시 있는 건 무효. 근데 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다, 그죠? 유효,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착오는 어떻게 됐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그죠? 취소.
그러나 그 차후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한 취소하지 못한다. 이 항은 다 똑같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착오가 뭐냐는 겁니다. 착오. 착오의 의사표시. 자,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 갑이 뭐요? 매수인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의사는 3억을 결정을 했어요. 3억 받고 싶다. 3억으로 팔고자 합니다. 근데 예를 들게 되면은 직접 뭐요? 매수인에게 말로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청약서를 통해서 청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청약서를 써서 이자에게 우체국에서 발신했습니다. 근데 청약서가 뭐요? 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로 표시는 어떻게 됐느냐? 공을 하나 빼뜨려 버렸어요. 3천에 팔겠다 이렇게 표시가 돼 버렸어요. 즉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점에서는 뭐요? 지금까지 봤던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하고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의 경우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요? 표의자가 꿈에도 몰라요. 즉, 이와 같이 착오한 의사 표시를 하면 뭐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효과요. 상적으로 상대방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안다가 원칙이세요? 모른다가 원칙이세요? 모른다겠죠. 그래서 착오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와 달리 뭐요? 일단은 착오는 이자를 위해서 원칙, 문제 못 삼아요. 문제 못 삼습니다. 근데 조문을 보니까 중요한 착오가 있을 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죠? 따라서 상적으로 보세요. 내가 갑이라도 10배가 차이 나죠. 그죠? 이런 경우에 내가 잘못 표시했기 때문에 내가 표시된 대로 책임을 지라면 너무 결과가 가혹하겠죠. 그래서 결론 뭐예요? 원칙은 취소 못 한다. 그죠?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것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반대로 해석하면 착오가 있었지만 경미한 착오의 경우는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취소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착오 파트가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번 출제가 돼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가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착오는 거의 매번입니다. 자, 착오는 뭐예요? 중요한 착오의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착오가 있다 없다는 판례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판례를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착오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가실을 줄이면 뭐요? 중가실. 자, 가실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가실, 가벼운 가실. 그 다음에 뭐요? 중가실, 중대한 가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보통은 우리 알 수 있었다. 보통 조문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107조 읽었죠. 그죠? 107조.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이미 경가실을 표현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실은 경가실을 말해요. 그런데 중가실하면 그 잘못이 너무 큰 겁니다. 이 부분 경가실이라면 최대한 주의를 했다면은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요. 자, 내가 어떤 거래를 하려면 경솔하게 거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연히 토지 매매를 하려면은 당연히 등기부 열람해야 되고 뭐요. 주위 시세도 알아보고 그죠. 근데 토지를 살려면은 그 토지가 내가 공장을 지으려면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경가실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예, 주의를 했더라면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거래 등을 할 때는 거래마다 우리가 어떤 신경을 쓰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가격이 큰 어떤 거래를 하면 아주 신경을 써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본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즉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다. 이 부분 뭐예요? 전혀
그와 같은 조심을 안 했어요. 조금만 살폈다면 뭐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 전혀 뭐요? 무신경하게 대처했어. 그래서 중가시라고 합니다. 그 잘못이 너무 큰 경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중대한 가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볼게요.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어요. 근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그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중요 착오에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공장을 전혀 지을 수 없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내가 을이라면 당장 그냥 토지 매매 계약부터 먼저 체결합니까? 사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먼저 그 지역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전혀 위와 같은 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지만 뭐요? 너무 잘못이 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예, 그런 의미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시라면 단순히 뭐야? 아무 말 없으면 경가실을 말합니다. 경가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착오로 뭐요? 일단 경가실이 있더라도 중요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어떤 경우만? 너무 큰 잘못이 있는 중가실의 경우는 뭐요? 중요 착오에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아서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2항 시작한 김에 좀 깊이 있게 해볼게요. 자, 1항을 제가 OX로 물어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표의자에게 경가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죠? 어떤 경우만 취소 못합니까? 중가실만 취소 못해요. 경가실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다, 그죠? 먼저 비진의 표시라면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는 뭐예요? 표의자가 알고 산 거다, 그죠? 근데 표의자 혼자서 했죠. 상대방과는 전혀 의논한 바 없다, 그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혼자서 한 허위 표시를 해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자, 그 동의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뭐야? 혼자서 한 거다, 그죠? 자, 근데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표의자가 알고 있다, 그죠? 이전까지는 비진의 표시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어떤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정, 그죠? 상대방과 합의해서 어떤 거짓된 외양을 만드는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라 하더라.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됐든 허위 표시가 됐든 공통점은 표의자가 알고 있더라, 그죠? 불일치가. 그런데 착오는 의사고 표시가 불일치한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경우더라, 그죠? 자, 여기까지 의의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의사 표시의 하자를 볼게요.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한 의사 표시 볼게요. 큰 제목으로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사기 강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자, 갑이 뭐요? 자신의 A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그래서 뭐요? 3억에 팔겠다, 그죠? 그 다음 표시도 3억에 팔겠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즉,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봤던 의사 표시에 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불일치가 있었던 비진의 표시 등과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갑이란 뭐예요? 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길 것이냐, 그죠?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롭게 결정돼서 표시될 의사 표시가 타인으로부터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섭. 간섭의 두 가지 종류요. 하나가 사기입니다. 사기. 속아서 뭐요?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했다. 자, 속이는 자는 뭐요? 상대방이 속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속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복계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양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밑줄 거 보세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자, 사망은 선의 제3자 보호규정 107조부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량을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기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본 시간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이양을 보니까 표이자 값을 누가 사기 강박했죠?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그죠? 사기나 강박은 이자가 표이자를 사기 강박했어요. 근데 매매는 누구에게? 엉뚱한 을에게 헐값으로 처분했다 그죠? 그래서 이양은 역시 사기 강박하는 주체가 제3자죠. 제3자입니다. 자, 그러면 1항은 2항을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럼 1항은 누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예요. 표이자에 대해서. 자, 1항과 2항을 연결하면 뭐예요? 예. 당연히 이자를 사기 강박한 자는 뭐예요? 이자가 사기 강박할 수도 있고 매매 상대방이 사기 칠 수도 있겠죠. 그럼 1항을 같이 해석하면은 2항이 제3자가 사기 강박 주체니까 1항은 값을 누가 사기 강박하게 됩니까? 이자가 사기 강박한 게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1항은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죠. 자, 그럼 보세요. 효과.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어요. 그죠? 상대방이 표이자를 사기 강박했다. 자, 그러면 두 명을 따져보세요. 당연히 이자는 뭐예요? 표이자를 사기 강박했죠. 당연히 나쁜 놈이다. 그죠? 그거 누구만 포함돼요? 표이자. 그죠? 그러니까 표이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네, 무조건 취소. 자,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는 허위 표시와 달리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다. 그죠? 따라서 쏘가서 팔았지만 가격은 높게 책정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효로 하지 않고 표이자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원하면 뭐예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표이자 값을 누가 사기 강박을 했습니까? 제3자가. 자, 그러면 상대방 보세요. 2항 보세요. 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안다가 원칙이었습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었어요? 모른다고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자는 잘못이 없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건 110조 1항입니다. 근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어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이에요. 자, 그때는 뭐예요? 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가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이자의 사기 강박을 해서 표이자가 을과의 매매를 뭐예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어떤 자야 됩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좀 보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조문 자체도 뜹니다. 자, OX로 물어볼게요. 제3자가 표이자를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다. 그죠? 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자, 머리 아프죠? 그죠? 예, 어떤 경우는 아기까지만, 어떤 경우는요? 가실까지도. 한꺼번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연히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한꺼번에 하려면 안 돼요. 한꺼번에. 자, 법조문을 보니까 어떤 경우면요. 제3자의 보호 규정과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로는 부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 보호의 요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단순히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냥 피부적으로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된다. 네. 처음부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애우려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냥 피부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까지는 알겠다. 그죠? 사기. 자, 그 강박이 뭐냐는 거예요. 강박. 자, 형사적으로는 협박하고 강박은 별개입니다. 별개요. 협박이라는 개념은 설명을 못하겠지만 알겠죠. 그죠? 형사적으로 협박죄도 있고 강요죄도 따로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근데 민법적으로는 협박과 강요, 강박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법조문상으로는 강박돼 있지만 그냥 협박으로 느끼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는. 자, 볼게요. 예를 들게 되면 강박이라는 의사 표시.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겠다 표시했습니다. 근데 뭐야? 협박당해서. 자, 예를 들게 되면 을이 갑의 소유하는 A 토지가 반드시 사업상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을 운영을 해서. 왜? 갑의 토지가 골프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딱 알박혀 있어요. 자, 그래서 착한 조폭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야? 시세보다 몇 배나 더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럽니다.
근데 갑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나도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니까 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사야 되죠. 사지 않고는 골프장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보세요.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신 딸내미가 모 여고 몇 학년 몇 반이더라고 탈랑 끊어버려요. 전화를. 그럼 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지금 고민이 들어가겠죠. 겁도 난다, 그죠? 즉, 조상이 중요하냐, 딸내미의 목숨이 중요하냐. 그래서 뭐요? 겁이 나서 팔겠다.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뭐요? 자, 이자가 협박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입니까? 공포심을 일으켰다, 그죠? 그 공포심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사기는 따로 설명 안 하더라도 일단 느낌 온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면, 지금은 개념만 일단 기억하세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면, 외형적으로는 의사표시가 뭐요? 일치한다, 그죠? 일치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즉,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구의 어떤 방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만이 뭐요? 자유롭게 결정해서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또는 뭐요? 제3자, 즉,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은 상태, 방해는 두 가지죠. 사기당해서 또는 뭐요? 강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러고, 그 이와 같은 하자 있는 법률에게 운명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표의자에게 선택권을 맡긴다 그죠? 그래서 효과,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표의자가 원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한 경우 상대방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이 없으면 취소 못 하겠죠, 그죠? 그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갑은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해서 을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가시 가지고는 그 개념 정도와 개념을 떠올리면서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의사표시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38페이지로 올게요. 38페이지. 법률 행위의 대리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읽을 때 그 제목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다양한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법률 행위의 대리다, 그죠? 법률 행위의 대리. 자, 그럼 제목만 보더라도 대리라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제도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다? 법률 행위에 한해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는 매매 등 여러 가지가 법률 행위에 속하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법률 요건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법률 행위는 자신 스스로 하든 뭐요?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케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대리가 뭐냐 볼게요. 나라고 보세요, 나. 본인. 자, 제가 지금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부릅니다. 쫓아가니까 뭐요? 부산으로 발령 났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부산지사에 근무해라. 가만히 보니까 뭐요?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돌아올 가능성도 없어요. 서울 본사로는. 자, 그래서 자신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죠. 그죠? 예. 근데 내일부터 당장 지방 근무니까 자신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뭐 친구가 됐든 뭐요? 부인이 됐든 뭐 동생이 됐든 이자에게 뭐요? 자신을 대신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다.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합니까? 을을 만나서 A의 대리인 갑하고 뭐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어디까지나 매매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이 되고 있어요? 대리인 각각 상대방 사이에서 체결되고 있죠. 즉 어디까지나 매매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매매 행위는 대리인이 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한 매매 효과는 대리인에게 발생합니까? 본인, 나가
직접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같이 그 매매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해요. 후자다 그죠? 요게 대리요. 즉 어디까지나 대리라면 특징이 뭐요? 이와 같은 매매가 됐던 뭐 전세 계약이 됐던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됐던 뭐 종류는 우리가 쭉 예를 들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매매 등 법률 행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대리인이 하고 있다 그죠? 근데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뭐예요?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한 거하고 똑같이 뭐예요? 그 효과가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직접 발생을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의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인을 대신해서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대리인 이렇게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교재에 있는 의의는 정확한 의의는 우리가 기본 시간에서 볼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리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 개념에서 간접 대리, 사자 이런 개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번에 참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4번 보세요. 그래서 대리인 갑은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뭐요? 대리권을 한다 그죠?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매매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대리인이 가지는 이와 같은 권한을 대리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의 종류는 이와 같은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대리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했느냐 그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갑이 A의 대리인데 뭐요? 이자가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자, 그러면 제목만 보더라도 갑이 본인 A를 대리할 수가 있는데 그 대리권은 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법으로부터, 법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후자다 그죠? 즉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대리권이 어디에서? 법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일정한 자를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리를 법정 대리라 합니다. 법정 대리.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의 반대가 뭐예요? 임의 대리다 그죠? 자, 임의 대리라면 이제 반대죠. 자, 보세요. 나다 그죠? 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도 아니다 그죠? 내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됩니까? 몸뚱아리가 하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내가 원해서 이 자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하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 이게 뭐예요? 임의 대리요. 즉 임의 대리라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누구로부터? 본인이 원해서 주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에 의해서 주어진 대리를 임의 대리라 합니다. 임의 대리. 자, 그러면 보세요. 법정 대리는 어떤 경우? 자, 우리가 의식 못하고 왔지만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자신 스스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면 이 자들에게 뭐요? 그 자들의 매매 등 재산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자가 제한 능력자니까 자신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 못하죠. 그때 누가 대신 선임해 줍니까? 법에서. 그래서 그 자들이 법정 대리인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면 1차적으로 누가요? 친권자가 법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근데 친권자가 없거나 뭐요? 있더라도 그 같은 친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뭐요? 후견인이 법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요? 법정 대리인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 자,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보세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자, 한 문구 들입니다. 그래서 갑이 뭐요?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상적으로 뭐요? 내부적으로 갑이 정상적인 A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한 대리를 뭐요? 유권 대리라 합니다. 유권 대리.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법을 배울 때는 정상적인 것이 시험에 뜹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시험 때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 근데 이 자가 뭐요?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부적으로 뭐요? 본인 A를 대리할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여기서 뭐요? 무권대리라 합니다. 무권대리. 자, 그 다음에 숙권행위라는 개념이 있죠. 한문구 들어옵니다. 줄수자, 권한근자. 그럼 읽으면 뭐요?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뭐요? 타인에게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자, 보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뭐요? 갑에게 나를 대신할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죠? 이게 뭐요?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본인이 일정한 적에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죠. 이 같은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라 합니다. 예, 수권행위. 자, 나머지 현명주의 이런 것들 좀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문제점만 당겨놓고 쉬었다 할게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항상 법은, 자, 우스갯소리를 하면 뭐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직업이,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명예가 뛰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대우를 받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의사는 뭐요? 항상 아픈 사람만, 그 다음에요? 변호사든 법조인은 뭐요? 항상 범죄자들, 아니면 뭐요? 분쟁이 있는, 싸움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 대우를 받는데, 자, 그러면 하여튼 무권 대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보세요. 갑이 A의 대리인 갑하고 A의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요? 갑은 A를 대리할 대리권도 없습니다.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어요. 자, 이게 무권 대리다, 그죠? 자, 그때 문제는 이자입니다, 그죠? 이자. 만약에 이자가 상주를 보세요. 나라고 보세요. 이와 같은 대리권도 없는 자임을 알았더라면 나는 이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무권 대리의 경우, 자, 보세요. 이자 입장에서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이자에게 대리권을 맺겠다면 갑의 매매 계약 체결에서 누가 법적으로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겠죠. 대리권을 준 바도 없기 때문에 이자의 매매 계약 체결에서는 본인이 책임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본인이 책임질 리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잘못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자,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다시 우리가 기본 시간에 설명을 할 것인데, 자, 두 명이 문제가 된다, 그죠? 이자는 내부적으로 갑에게 대리권을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억울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자는 잘못이 없는 경우는 이자도 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권 대리의 경우 우리 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무권 대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표현 대리라는 것과 뭐요? 표현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무권 대리를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를 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자, 그래서 무권 대리는 뭐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자, 물어볼게요. 표현 대리는 금방 설명했죠. 유권 대리라 그랬습니까?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그러세요? 무권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즉, 무권 대리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것과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자, 그러면 표현 대리란 게 뭐냐? 일단 결론적으로 뭐요? 갑은 A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뭐요? 이자는 진짜 대리인 같이 보여. 대리권이 있는 걸로 믿었다. 선입니까, 악이요? 선이죠, 그죠? 선이고, 엔더 뭐요? 그렇게 믿음에 전혀 잘못이 없어요. 선이 뭐가 지래요. 그럼 상대방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죠? 자, 근데 이자가 뭐요? 갑을 A의 대리로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쭉 캐고 들어가니까 뭐요? 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이 있더란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 무권 대리지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어떤 무권 대리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본인에게 책임질 이유가 어느 정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무권 대리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요? 이자가 믿은 대로 본인이
정상적인 대리같이 상대방이 주장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요? 표현 대리라 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표현 대리. 자, 쉬었다가 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같은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는 뭐요? 통틀어서 협의의 무건 대리라 합니다. 협의 무건 대리. 그때는 본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쉬었다가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당연히 이자가 뭐예요?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그 대리권 범위에서 이 같은 대리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보호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정상적으로 유의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정상적인 매매 효과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무건 대리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상대방과 본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문제점만 던져놓고 쉬었다가 그 부분을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니다.